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35,000불 마이너스 4.6%, 이더리움 마이너스 3.3%,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너스 되니까 도지코인, 바이낸스 코인, 에이다, 리플, 폴카다 메인 알트들도 마이너스 5%씩 뚝뚝 떨어졌고요. 요즘 같은 조정장에 메인 알트들 더 떨어질 가격도 없는데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42.4%, 6월 8일 비트코인 31,000달러까지 떨어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더 올라가나 싶었는데 12일 42.9%에서 오히려 42.5%, 0.5%나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세력들이 고변동성장에서 개미들 많이 털어먹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5% 나왔는데 이성적으로 보면 당연히 정부에서 조치하거나 시장에 가격 상승 안 되게 압박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난 5월 20일 이미 대폭락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 거래량이 5분의 1로 줄었고 코인 가격에 크게 하락은 단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낮아진 시장 거래량에 코인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개인들 심리를 이용하면서 단타를 치는 장이었고요. 하락장이 크게 오고 본전 잃은 투자자들이 이번 같은 장에 정말 쉽게 유혹되죠. 38,000달러까지 올라서 며칠 전 버스 출발한 것처럼 보였지만 페이크 버스였고요. 초보자들은 중경투TV가 항상 강조하듯이 절대적으로 관망세 유지하시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큰 돈 벌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트코인 저점 찍고 반등하는 지점에서 소소하게 투자해서 재미 보거나 저점 잘 찾아서 장기로 가져갈 코인들 모아가겠다 하는 마인드로 투자하시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번에 0.5% 이렇게나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번에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손실 보거나 혼자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멤버십 가입해서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6월 10일 이후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나 세력들, 고래들의 거래 형태 이런 것을 제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시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저점 나오면 등급 높은 회원님들 위주로 이야기해드리고요. 대신에 크게 욕심 부릴 수는 없는 시장이죠. 소소하게 이익날 코인들 패턴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 추세 진정되는지가 가장 관건이고 최근에 코인 시장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꼼꼼히 관찰해서 잘 들어가야 되겠죠. 베리 실버트 DCG 동향도 많이 체크해보지만 시장 근황을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해야 되는 게 ARK ETF 신입 편입 종목 현황이고요. 글로벌 1등 액티브 ETF ARK 인베스트먼트 매입 주식 현황을 보면 글로벌 최초 상장된 코인베이스 주식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할 때부터 매집해서 현재 ARK 펀드의 핵심인 ARK ETF에서 상위 9번째 랭크되는 종목이고 ARK 전체 펀드에서 코인베이스 비중은 10위이고요. 그런데 ARK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코인베이스 우리가 따라 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또 ARK가 코인베이스 주식 산다고 코인 가격들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ARK처럼 ETF 운영하는 회사를 보면 가장 큰 고객이 누구일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글로벌 개인들 1억, 2억씩 투자하는데 개인들일까요? 아니면 조 단위로 들고 오는 각 국가의 연기금 기관들일까요? 당연히 기관들이 메인으로 ARK에 투자하고요. 아크 캐시우드 CNBC 뉴스 나서 비트코인 30만 불 2억 3억 갈 거다 이야기하는데 개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국의 트레이더들한테 이야기해서 자기 회사 ETF를 팔려고 하는 거고 ARK ETF가 액티브 ETF로서 수수료가 1%대로 비싸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투자했을 때 수익이 더 크게 나는 거고요. 개인들은 보통 1년 정도 투자하고 수익 안 나면 발 빼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관들은 투자 결정은 개인보다 늦지만 투자하면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더욱 생각하죠. ARK가 코인베이스 계속 매수한다는 것은 단기로 비트코인이나 코인베이스가 계속 오른다는 것보다도 장기에는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고요. 즉 ARK가 매수하는 거 따라서 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투자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단기에는 세력들 조정도 있을 거고 ARK가 액티브 펀드라서 가격이 오르면 냉정하게 다 파는 것도 있고요. 개인들이 ARK가 판다고
비난해봤자 소용없습니다. ARK 입장에서는 캐시우드 CNBC 나와서 계약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 투자는 원래 자유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죠. 그리고 DCG 그레이스케일 최근 비트코인 거래 현황을 보면 DCG산의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가격 35,000달러까지 떨어져도 비트코인부터 해서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30일 동안 비트코인 1072개 팔았고요. 400억 원 정도 매도했고 올해 초 코인 불장부터 시작해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만 3,000개 1,2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DCG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많이 들고는 있지만 코인 가격이 단기에 캐시우드 말처럼 1억 가고 2억 간다면 팔 이유가 없겠죠. 올해 상당 부분 여기 있는 코인들 팔아서 현금화했고 DCG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비자카드, 나스닥, 시티은행 같은 글로벌 자본의 핵심들이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코인 매집 현황만 봐도 개인들이 투자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레이스케일이 다 파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65만 개 있는데 거기서 3,000개 판 거죠. 그레이스케일 자체가 코인 투자 상품 트러스트 만드는 회사라서 코인 다 팔진 않죠. 재무제표상으로 단기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고요. 최근 코인판 변동성이 커진 것은 코인을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이 유망한 것은 맞지만 새로 나온 투자 상품이니까 법규와 제도화가 필요한 거고요. 한국, 미국, 태국도 코인 관련 규제 계속 나오는데 이건 코인의 장기적으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봐도 정말 보관하기 좋고 지불 수단으로도 훌륭하죠.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면 코인 그냥 돈 복사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장기로 꾸준히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코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단기에 수익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몇 가지 알트코인들 정말 담아둬야 되겠다. 주식, 부동산 투자할 바에는 코인 비중을 확 늘려야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 코인의 제도화가 늦고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노리면서 이번 업비트 25개 지정 종목 코인처럼 이런 작코인들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 손실을 입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태국 금융당국도 이런 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도지코인 같이 민코인, NFT 코인을 취급을 금지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시총 탑10 메인 알튼 코인 위주로 투자하면 절대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요. 또 SEC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 경고하고 있는데 코인의 미래 투자성은 밝지만 이렇게 작코인들 때문에 손해가는 투자자들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미 투자 안 되게 막아는 놓았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호라이즌, 제트캐시, 대시 같은 익명성 코인은 SEC, 제리 갠슬러도 그렇고 태국이 민코인, NFT 취급 금지한 것처럼 익명성, 내재 가치 불명확, 불법 자금으로 이용 이같이 규정 밖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은 앞으로도 제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국의 민코인 NFT 취급 금지하면서 도지코인도 민코인으로 제재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민코인 대표 코인이 도지코인이고 NFT 대표 코인은 칠리즈죠. 태국이 금융이 미국, 싱가포르 수준도 아니고 한창 발전이 늦은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일론 머스크 아내 그라임스가 3월에 만든 원인프 이 그림이 NFT 디지털 경음에 출시되어 가지고 20분 만에 580만 달러 65억 원에 낙찰되었죠. 이 그림은 아기 천사를 신창세기의 여신이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 아내 그라임스가 직접 부른 노래 배경으로 하고 있는 NFT 작품입니다. 이 디지털 그림은 일론 머스크가 주재하는 화성 우주에 일론 머스크와 그라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묘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비싸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NFT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컴퓨터 이용하는 요즘 세대들한테 집에 직접 걸어두는 그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특히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만들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 화성 가기 전에 만든 56억짜리 NFT다 이러면 홍보 효과도 있고 광고도 많이 들어오겠죠. 특히 블로그나 최근 SNS는 방문량으로 돈을 버는 구조이고요. 또 지난번 이건희 컬렉션으로 알려진 이중섭의 소그림, 이 소그림 한 장의 가치가 3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중섭 화백이 소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기업가들이 이 화백의 그림을 매우 좋아하죠. 꾸준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이런 소그림에서 받는다고 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집에 걸어두면 좋은 기운 받을 듯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총 500조 만든 이건희 전 회장 컬렉션이
35억 원이고 일론 머스크의 사업은 테슬라, 스페이스X, 도지코인 이런 사업 다 합치면 1천조 가치가 넘습니다. 또 테슬라, 스페이스X는 시간이 갈수록 기술력이 더 발전되고 시총 더 올라갈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러면 이 원인프 NFT는 보관하기도 편하고 해킹이나 복제당할 위험도 없고요. 누가 언제 얼마에 구매했는지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억 원 나쁘지 않죠. 시중에 보면 이중섭 소그림 짝퉁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미술업계에서는 NFT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나도 좋은 기술이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모조품 짝퉁 살 리스크도 없고 가치 보존하기도 더욱 좋고요. 몇 년 뒤에 스페이스X 화성 가는 우주선 발사 성공하며 이 원인프 가치는 10배 이상은 더 올라갈 듯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NFT 대표 코인인 칠리즈 지금 사면 또 물리겠죠. 비트코인이 안정화될 때쯤 저점에 사면 괜찮고요. 이후 NFT 코인 매수 타이밍도 중경투TV하고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